이쪽에 까맣고 이쪽에 까맣고 여기도 보면 앞니 쪽도 여기도 까맣고 여기도 뭔가 꺼먹은 소리하고 여기는 엄청 까맣고 여러분 매번 양치질 할 때도 치실 해보세요. 하겠어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주지해도 대부분은 다 썩어서 다시 와요. 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규기입니다. 오늘 할 얘기는 초등학교 자녀를 두시거나 청소년기 20대의 자녀를 두신 분들이 주목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래 들어 모든 치아에 충치를 많이 갖고 오는 청소년, 그 다음에 20대 초중반의 환자분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1, 2호를 굉장히 많이 몰렸는데요. 한 6분, 7분의 환자분들이 거의 비슷하게 모든 치아에 충치를 가지고 내원하신 그런 경우입니다. 치아에 다발성으로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뭐 씹는 면이나 이런 데는 요즘 아무리 뭐 양치를 안 한다고 해도 뭐 10년, 20년 전보다는 양치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향상되어서 씹는 면에 충치가 생기는 경우는 요새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치아의 사이사이에 충치가 생기는 인접면 충치가 요즘 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들에게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방지할 수 있을까 등을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것을 주제로 삼았습니다. 인접면 충치는 치아에 서로 붙어있는 곳에 생긴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보통 옆면이나 혀 쪽이나 바깥쪽이나 이런 면들은 칫솔질로 충분히 닦을 수 있는 부분이지만 붙어있는 곳은 칫솔모가 들어갈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에요. 더군다나 청소년기 그 다음 20대는 잇몸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사실은 칫솔모가 거의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있고 그 눈물 안에는 여러가지 면역 물질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듯이 치은 열구에도 그런 항바이러스, 항염 작용을 할 수 있는 체와 염증을 방어할 수 있는 물질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정상인들 같은 경우 거의 인접면 충치가 생기지 않습니다. 유독 인접면 충치가 생기는 친구들은 이렇게 살펴보면 치아의 밀도가 좀 낮은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은 버라는 치아를 깎는 그러한 기구를 치아에 대보면 치아가 쑥쑥쑥쑥 나갑니다. 그 얘기는 치아 밀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인접면 충치의 특징은 씹는 면이나 뭐 옆면 쪽이나 이런 데는 양치질이 안 돼서 뭐 생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이 다 똑같이 양치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금니 부분이든 앞니 부분이든 골고루 다 다발성으로 생긴다는 아주 무서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을 보면은 정말 비슷비슷하게 전 치아에 충치를 다 갖고 내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접면 충치가 왜 요새 이렇게 많이 늘까 곰곰이 많이 생각해 봤는데 뭐 지난번에도 올린 영상에도 있지만 뭐 탕후루 같은 단 음식들을 또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양치질로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옛날과는 다르게 굉장히 단짠이 기본적으로 맛의 베이스를 까는 그러한 음식 문화가 조금은 바뀐 것이 또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서 오래 살고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한국 음식을 먹으면 굉장히 달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습관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는 실제로 아이들의 뼈를 만드는 대사든지 그런 것들에 조금은 예전보다는 달라진 점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이제 초등학교 좀 위학년 중학생 자녀들을 저는 두고 있는데 1, 2학년 때 되면 학교가 끝나면 그 앞에 놀이터에 애들이 다 모여서 놀고 이랬는데 요새는 노는 애들이 없대요. 그리고 그 예전에 놀던 것도 그 예전에 비하면 노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이 줄었었죠. 왜냐면 애들은 이제 학교를 가고 맞벌이 부부도 늘고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의 활동이 굉장히 중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그냥 추측을 해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뼈를 만드는 그런 호르몬 중에 하나는 비타민 D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비타민 D는 간에서 뭐 콜레스테롤로 합성이 되어서 만들어지지만 효과를 발휘하는 비타민 최종 단계로 가려면 무조건 햇빛을 봐야 됩니다. 햇빛을 통해서 나오는 자외선을 받아야 비타민 D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한 야외 활동이 굉장히 많이 줌으로 인해서 그런 비타민 D의 그런 생성이 많이 저하되고 그에 인해서 이도 뼈로 되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치아의 생성기 동안 비타민 D의 생성 저하가 조금 치질을 무르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10대 20대 때 이미 치아를 다 치료를 하게 되면 모든 보철물은 인레이든 크라운이든 영구적인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10년이든 길게 쓰면 뭐 20년 썼다고 자랑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오늘도 한 분 크라운을 뜯어봤더니 안이 다 썩어서 발치를 해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때 하여튼 고민 중에 있지만 그렇게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오래 쓴다는 건. 어찌됐건 그만큼 내 턱에 치아를 갖고 있을 수 있는 그 연한 수명이 그만큼 빨리 단축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참 애들을 보면서 안타깝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가장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인전면 충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치실에 치약을 묻히든 양치질을 한 상태에서 치약이 있는 상태에서 치실을 하든 어찌됐건 인전면은 긁어주고 거기에 불소, 치약 성분 중에 불소가 도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는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우리 아이들을 치과에 내원시켜서 미리 조기에 발견시킨다면 치료까지 가지 않고 열심히 치실을 한다든지 아니면 불소 도포를 한다든지 해서 방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도 치과의 정기적인 내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러분들께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엑스레이를 보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심한 케이스부터, 이 친구는 양치질도 사실은 잘 안 되는 친구였는데요. 그냥 파노라마 사진만 봐도 이쪽이 왼쪽인데 환자분의 하얀 것들은 치료가 돼 있는 거거든요. 앞니도 보면은 사이사이에 뭔가 하얗게 돼 있죠. 이미 인전면 충치 때문에 치료를 많이 했던 친구예요. 여기 작은 어금니에도 하얀 게 있고, 여기 씹는 면에 치료하고, 여기도 씹는 면에 치료하고, 여기도 인전면에 예전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하고, 여기도 인전면에 충치가 있어서 치료하고. 근데 지금 보면 치료하는데 2차 충치도 생기고 없던 곳에 충치도 생기고, 여기 보면 까맣다는 거는 밀도가 낮아졌다, 충치일 확률이 높다라는 뜻이고, 이쪽에 까맣고 이쪽에 까맣고, 여기도 보면 앞니 쪽도 여기도 까맣고, 여기도 뭔가 꺼먹은 소리 하고, 여기는 엄청 까맣고 여기 엄청 까만, 사실은 요 두 개 치아는 신경치료를 거의 해야 될 치아인데 하여튼 충치를 조심조심 제거하고 가능한 신경치료를 안 하고 치료를 했었고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치아가 신경이 노출이 돼서 이거는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운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파노라마 사진상에 조금이라도 인전면 충치에 의심이 되는 경우는 교익 촬영이라는 작은 엑스레이로 확인을 합니다. 인전면 충치의 전형적인 엑스레이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가 도끼질 하듯이 썩어져 들어갑니다. 보시면 정확히 삼각형이죠. 이렇게 안쪽이 뾰족한 예각을 이루고 충치가 진행되다가 이 가장 겉에 있는 인체에서 가장 단단한 뼈 중에 하나인 범낭질인데, 여기를 반 이상 이런 삼각형이 진행됐다 그러면 계속 진행되는 걸로 교과서에는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반을 안 넘었다, 뭐 한 여유롭게 잡아도 3분의 1을 안 넘었다, 그럴 땐 치실을 정말 열심히 치약을 묻히든 치약이 있는 상태에서 하면 그 상태에서 다시 재광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범낭질을 뚫으면 어떻게 되냐, 이 경계면에서 쫙 퍼져요. 까맣게 이렇게 퍼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 퍼져서 안쪽에서 자라가서 점점 안에서 커져갑니다. 안에서 커져가다가 탄 거에 이제 시려 오거나 아니면은 안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겉에는 멀쩡하거든요. 그래서 딱딱한 걸 먹다가 치아가 딱 깨져서 치아가 깨졌어요 그러고 오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될 동안 모릅니다. 이 상태가 되면 이제 비로소 찬 거에 시려오죠. 그래서 이 치아는 아프고 시리다고 해서 이 치아를 먼저 치료를 했었고요. 여기도 보면 똑같죠. 삼각형 도끼질, 여기서 쫙 퍼져가고, 여기는 예전에 떼었지만 2차 충치가 생겼고. 여러분 매번 양치질 할 때도 치실 해보세요. 하겠어요? 잘 안 합니다, 대부분. 그래서 열심히 하라고 주지해도 대부분은 다 썩어서 다시 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사실 조금 지금 있거든요. 여기까지 같이 예방적으로, 왜냐면 이곳 한 곳 치료해 놨다가 나중에 여기처럼 여기 하면 이거 치료한 거 날짱 도루묵이라 같이 이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통으로 따로따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인전면 충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다른 친구인데요. 이 친구는 그렇게 좀 전 친구보다는 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뭔가 까뭇까뭇한 것들이 보이면 어떻게 한다? 이런 작은 사진을 찍습니다. 교육 촬영. 아니나 다를까 여기는 이미 까매졌고, 여기 다 있는 거죠. 반대쪽도 보면 여기 좀 까매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기는 양쪽 다 여기도 거의 다 통과되어 있고. 이 과잉 진료로 굉장히 오해받기 싫거든요. 다 모든 치아가 썩을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치아를 어느 정도만 삭제하고 포토를 찍었어요. 이게 전형적인 상입니다. 여기 이 하얀 게 이제 탈해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미생물이 계속 진행되고 탈해를 시키면서 이 경계면이 여기에요. 경계면 들어가면 여기 까맣잖아요. 여기서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다, 불소를 여기에 막 도포하면서 깨끗이 청소를 하면 이 하얀 게 다시 이 색깔로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까맣죠. 전형적인 초기 인전면 충치의 상이에요.
이렇게 인전면 충치가 아주 파괴력이 있고 굉장히 무섭다라는 인식을 갖고 계시고, 초등학교 자녀분들은 아이들을 조금은 밖에서 햇빛이 쨍쨍한 날 많이 뛰놀게 해서 비타민D 합성을 많이 촉진시켜서 뼈의 밀도도 높이고, 그런 것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아예 정서면도 그렇고, 물론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클럽 뭐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요새는 그런 거라도 해서 조금 광합성을 많이 할 수 있게 해주고, 글쎄요, 핵가족이다 보니까 집에서 해먹는 것보다는 사먹는 게 훨씬 더 싼 시대라 바깥 음식이 단짠이잖아요, 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줄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탕후루 같이 단 음식은 아이들에게 조금은 자제시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엄청 무서운, 모든 치아를 다 망가뜨릴 수 있는 인전면 충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나눠보았습니다.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